새 식구가 진흙탕에 쓰러진 채 숨졌습니다. 범인은 22년 원수를 드디어 갚았어 라고 외치며 마을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이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자 그는 무표정으로 사람들과 인사를 건네며 아무 일 아니라고 둘러댔습니다. 이 남자는 숨진 부자와 어떤 과거가 있었기에 설날에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사건 발생 후 자수를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장 커우커우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15일 외지에서 일하느라 바빴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가족과 같이 설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지 풍습에 따르면 매년 설날 금음달에 조상의 묘지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하여 사람들이 하나둘씩 묘지로 향하였습니다. 마을에는 가끔 폭죽 소리가 들리고 애들은 새 옷을 입고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어요. 평범하고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그러다 하나의 사건이 마을의 평온을 깨뜨렸습니다. 그날 점심 12시쯤 왕씨 형제 몇은 제사를 마치고 귀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자가 튀어나와 손에 흉기를 들고 그들을 향했습니다. 39세 왕정군은 반응하기도 전에 길가에 쓰러져 사망하게 되고 47세 왕교군은 상대에게 쫓기다가 길가의 도랑에 빠진 채 흉기에 찔렸어요. 범인은 마음 먹고 그들을 해치려고 하였죠. 필사적인 흔적이 남은 상처를 남겼죠. 너무 갑작스럽게 발생한 거라 두 형제는 살려달라는 외침도 하기 전에 숨지게 됐습니다. 심지어 사건을 목격한 마을 주민들도 있었어요. 두 형제를 살해하고 그는 바로 그들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왕씨는 혼자 문 앞에 앉아 있었는데 역시 눈 깜빡할 사이에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사람을 살해하고 범인은 피해자 왕교군의 승용차에 휘발유를 부어 불을 붙이고 22년 전에 원수를 갚았다고 외치며 현장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럽게 사건이 발생한 거고 범인이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사건을 목격한 주민들은 그가 바로 장 커우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가 들고 있는 흉기는 30cm에 달하고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다들 이 사람이 미쳤다고 느껴져 누구도 감이 나서 그의 범행을 막을 수 없었어요. 대낮에 그것도 눈앞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사람들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범인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을 봉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 3명은 전부 왕씨 가족인데 아버지 왕자험, 큰아들 왕교군, 막내 아들 왕정군이었습니다. 분명 왕씨 가족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왕부군이 사망을 피하게 된 건 여자친구의 집으로 인사하러 가서 마침 집에 없었던 것입니다. 장 커우커우가 그를 기다려서 똑같이 죽일 거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 사건 발생 후 경찰은 왕부군과 그의 가족을 안전한 장소로 배치시키고 장 커우커우의 수색에 집중하였습니다. 2017년 아침 사건 발생 3일 후 장 커우커우가 자수를 하였습니다. 경찰을 그를 사건 현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수갑을 찬 장 커우커우는 무표정으로 사람들과 아무 일 없다는 듯 인사를 나눴습니다. 현장에서 사건 지연을 마치고 경찰은 다시 그를 구치소로 데려갔습니다. 범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은 불과 10여 미터만 떨어져 있었습니다. 장 커우커우 침실의 창문에서 왕씨의 집 안뜰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신문 시 그는 어머니의 운운수를 갚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시 1996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두 가정을 비극으로 만든 건 장 커우커우의 어머니 왕수평 때문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그녀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었어요. 매우 열정적이어서 마을에서 경사나 장례식이 있을 때마다 손발이 빠른 그녀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역시 불같은 성격으로 돌려서 말할 줄 몰라 사람들과 말다툼도 많았습니다. 바쁠 때는 그녀를 부르곤 했지만 대체로 사람들은 그녀의 억척스러운 성격을 감당할 수 없었죠. 그리고 바로 그녀의 성격 때문에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장씨 가족과 왕씨 가족은 한때 사이가 매우 좋았습니다. 양가의 아이들은 서로의 아버지를 의부로 모셨었죠. 농사가 바쁠 때에도 서로 돕곤 했어요. 가까이 살고 있고 또 친하게 지내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도 친형제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를 깨뜨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을에서 식품 가공 공장을 개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장씨와 왕씨가 전부 임대를 원했습니다. 결국 왕씨네가 먼저 1년을 운영하고 그 다음 해에 장씨 집안에서 운영하기로 했는데 첫 해에 돈을 많이 벌게 된 왕씨는 장씨에게 공장 인도하는 걸 거절하였습니다. 돈 문제가 발생하자 두 가족의 사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왕씨 집안의 사람은 장씨 집안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자신의 뒷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얼마 안 돼 양가의 여자들에게 가장 먼저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1996년 6월 두 여자는 가게 문 앞에서 사소한 일로 서로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들의 사이는 완전히 나빠졌어요. 하지만 사람이 죽게 된다는 건 상상도 못했죠. 1996년 8월 말의 어느 날 왕신의 둘째 아들 왕부군이 집 앞에서 쉬고 있는데 왕수평이 그의 곁을 지나가다 침을 뱉었습니다. 화가 난 왕부군은 미친년이라고 혼잣말로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분쯤 지나 다시 돌아오게 된 왕수평은 다시 그를 향해 침을 뱉었는데요. 이번엔 단단히 화가 난 왕부군은 욕설을 퍼부으며 그녀의 뺨을 때렸습니다. 분노에 빠진 둘은 몸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양가 가족도 달려와 말리기는커녕 같이 싸우게 됐어요. 왕수평의 딸이 철방망이를 휘두르자 이에 질세라 왕신의 막내 왕정군이 길가에 있는 나무방망이를 주어 왕수평의 머리를 향해 내려쳤습니다. 퉁!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두 형제는 그냥 그녀가 연기한다고 하며 그녀의 몸을 무릎으로 눌러 그녀가 기절하고서야 일어났습니다. 장씨가 아내를 부축할 때 그녀는 몇 번이나 쓰러지고 입에는 거품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겨우 13살이 된 장커우커우는 어머니를 품에 안고 울기만 했습니다. 두 집안이 싸웠다는 소식은 얼마 안 돼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왕씨 가족의 말에 따르며 양 가족은 전부 부상당한 사람이 있어 각자 알아서 병원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왕수평이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숨진 후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장씨를 도와 그녀를 집으로 옮기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때 왕씨 보자 세 사람은 그녀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경찰이 도착하고서야 큰일이 났다는 걸 알게 됐죠. 경찰은 그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준 막내만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사망한 왕수평의 시체를 부검해야 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 할 수 없이 그녀의 집 마당에서 부검하게 됐습니다. 이때 온 마을 사람들이 구경 오고 상황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중 13살밖에 안 되는 그녀의 아들 장커우커우도 있었습니다. 머리를 칼로 찢고 계도하며 부검하는 과정은 아주 잔인하였어요. 성인도 트라우마를 가질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이상하게 어린 장커우커우는 멍하니 그 장면을 지켜보기만 하고 울진 않았죠. 부검이 끝나고 장씨 집안은 바로 그녀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장커우커우가 태어나서 가장 힘들었던 날이었죠. 1996년 현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였습니다. 왕정군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미성년자의 죄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배상하겠다고 하여 또 상대방의 과실도 있어 그에 대해 고의 상해죄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민사배상은 원고 대리인이 인민표 10만 위엔을 요구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왕정군이 미성년 학생이고 가정도 가난하여
사정에 따라 배상할 수 없다고 하며 최종 9,639위안으로 배상을 선고하였습니다. 장례식을 치른 8,139.3위안을 빼면 결국 배상금은 1,500위안 뿐이었어요. 피해자 가족은 판결이 부당하다고 하며 분명 내막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선 증인은 전부 왕씨 가족과 친한 사이여서 피고인의 편을 들어 증언했다고 하며 또 왕씨 큰아들 왕교군이 마을 간부를 맡고 있어 증인의 증언이 더욱 믿을 수 없고 판결문도 왕씨 집안의 말대로만 적었다고 분명 세 사람이 저지른 짓인데 미성년 막내에게만 책임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장 커우커의 아버지와 누나가 인터뷰를 할 때 그 당시 실제로 사람을 해친 사람은 둘째 왕부군이라고 하며 셋째가 미성년자여서 대신 책임을 지게 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왕부군은 장씨 안에 왕수평을 때린 사람이 확실히 막내라고 하며 판결문에도 적혀있고 장씨 가족이 왜 언론에 갑자기 말을 바꾸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을 사건에 끌어들여 그들 가족의 얼굴에 먹칠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다고 했습니다. 큰형 왕교군은 사건 당시 25세여서 근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권력이 없었고 그의 집안도 그냥 평범하여 판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수평의 가족은 판결 선고 후 법정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법정 요령이 발생하였습니다. 장 씨가 다시 항소하려고 했을 땐 이미 늦었었죠. 중국 방송사 CCTV에서 사건에 대해 인터뷰를 했을 때 법률 전문가를 초대하여 1996년의 판결문을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적용된 법률에 따르면 유기징역 7년과 민사배상은 전부 법률 규정을 어긋나지 않았어요. 그 당시 형법에 의하면 고의 상해죄에 대한 영형 기준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만약 범죄자가 미성년자면 감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배상금 관련 판결은 법적으로 꼭 얼마 배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보통 사건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결하였는데요. 사건 발생 시 배상금이 낮은 이유는 그때 일반인의 가정 환경은 대체로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그들의 평균 임금은 한 달에 200에서 300위안이었습니다. 일반 농가의 가정 형편은 더욱 낮은 거죠. 배상 금액을 키워도 사실 배상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당하다고 생각한 장씨 가족은 실제로 항소를 진행하지 않았어요. 억울하지만 현실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였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가족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서로 왕래하지 않게 됐습니다. 살인사건은 그냥 사람들의 가십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마을은 다시 평온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증오의 씨앗은 이미 한 아이의 마음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냥 적당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후 장커우커우는 여느 때와 같이 공부하고 생활하였습니다. 유일하게 달라진 건 그의 침묵이었어요. 그는 다른 사람에게 항상 숨막히는 기분이라고 꼭 복수하겠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어른과 친구들은 그냥 어리석은 생각일 뿐이라고 여겼었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는 어머니의 묘지에 가서 종잇돈을 불태우고 펑펑 울고는 다시 그곳을 가지 않았어요. 2001년 중학교를 졸업한 장커우커우는 입대하게 됐습니다. 신장에서 군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매일 강도가 엄청 높은 훈련을 했어야 했죠. 한 번은 반장이 신병들에게 왜 군대에 왔느냐고 물었는데 그는 몸을 탄탄하게 만들어 어머니를 위해 복수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위험한 생각이라고 느껴진 반장은 그의 말을 군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군에서는 심리 전문가를 파견하여 그의 심리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였어요. 그 후 그는 2003년 제대하여 고향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처음 그는 생계를 위해 강동으로 가서 일하기 시작하였어요. 하지만 가방줄이 짧고 특별한 기술이 없어 일이 잘 풀리지 않았죠. 삶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는 항상 쾌활한 성격이었습니다.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도박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그냥 집에서 TV만 보고 외출은 거의 하지 않았죠. 2005년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고 더욱 열심히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신의 가족은 노력하여 2007년 마을에서 2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가족의 미천을 털어 지은 집은 마을에서 꽤 좋은 건물이었어요. 원래 2층을 신혼집으로 하려고 했는데 얼마 안 돼 장커우커우는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됐습니다. 결혼 얘기를 하다 그가 여자친구와 헤어지자고 한 겁니다. 어머님에 대한 원수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묻어 있었어요. 2017년 상반기에 35세 장커우커우는 돈을 벌기 위해 피지로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무 조건이 너무 허술하여 몇 개월 만에 다시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이 지나고 천천히 결정하기로 했었죠. 아들의 결정에 아버지는 아주 기뻤어요. 부자 둘이 같이 살게 된 건 진짜 오랜만이었습니다. 장커우커우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친구를 만나고 친척을 만나고 집에서 TV를 시청하고 또 산책을 하곤 했습니다. 반대로 왕씨 집안은 사건 발생 후 아버지와 아내만 마을에 거주하고 아들들은 외지에서 생활하였죠. 큰아들 왕교군은 승진하여 마을을 떠났습니다. 당시 사건에 참여하지 않아 마을에 자주 돌아왔었죠. 둘째 아들 왕부군은 졸업 후 외지에서 일을 하고 있어 고향에 자주 들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형을 선고받은 셋째 아들 왕정군은 소년원에서 복역하다가 모범수로 선정되어 감형을 받아 4년 만에 교도소를 나오게 됐습니다. 물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출소 후 시안에서 학교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친척들의 말에 의하면 왕씨 집안 삼형제의 형편은 아주 좋지 않았다고 하며 빚이 많았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의 아버지 왕씨는 여전히 담장이 없는 토막집에 살고 있었어요. 형제 셋은 부모를 위해 가끔 마을에 방문했는데요. 그냥 잠깐 머물다가 바로 떠났고 저녁에는 절대 부모의 집에서 묵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리에서 우연히 장씨 가족을 만나게 돼도 자기의 갈 길만 갔었죠. 20여 년간 두 가족은 서로 투명인간 취급하며 지냈습니다. 왕부군이 집에 들를 때마다 장커우커우가 본인의 집 2층에서 그들을 지켜보았다고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다소 불안했었어요. 형제 셋은 여러 차례 이사를 시도했지만 왕씨의 아버지가 벌금도 냈고 셋째 아들이 7년형까지 받았으니 문제 없을 거라고 하며 아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왕정군은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구정에는 이상하게 고향에서 오랫도록 머물렀습니다. 마지 왕부군은 동생에게 별일이 없으면 빨리 떠나라고 했지만 왕정군은 설날 30일에 형과 같이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설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도 보고 돼지도 잡아 온 가족은 아주 즐겁고 행복해 보였어요. 장커우커우가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건지 아니면 왕정군이 아무 일 없다는 듯 마을에 나타나서인지 그는 복수를 준비하였습니다. 사실 사건 발생 전부터 그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졌지만 그 누구도 그가 범죄를 택했을 줄은 몰랐어요. 장커우커우는 은행에서 4만 위안을 출금하여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이 돈으로 시약과 비료 그리고 농약을 구매하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이게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또 그는 모자, 마스크, 칼, 그리고 휘발유 등의 도구를 구매하였습니다. 2018년 2월 15일 왕씨 아버지는 아침 일찍 묘지에 가서 제사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장커우커우는 집에서 빨래하고 있어 따라가지 않았어요. 왕씨 아버지가 돌아오고 그의 아들 둘이 제사하러 산으로 갔습니다. 그들의 행적을 지켜보고 있던 장커우커우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준비된 도구를 챙겨 그들을 미행하여 왕씨 형제가 마을로 돌아오는 도중에 그들을 숨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을로 돌아와 문 앞에 앉아있는 왕씨 아버지를 해치고 왕교군의 승용차를 휘발유로 태운 다음 현장을 떠났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왕씨 집안의 여자 식구를 만났었는데 여자는 해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후 그는 마을 밖으로 나가 흉기를 야외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무숲에 숨어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깨어난 그는 한참 망설이다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그는 사회에 보복하는 게 아니라 단순 어머니를 위해 복수한 것이라고 하며 정신적으로는 문제없다고 경찰에게 얘기했습니다. 2019년 1월 8일 장커우커우 사건은 한중 중급인민 법원에서 재판하였습니다. 변호사는 범죄 심리에 대해 대변을 하였어요. 어렸을 적 어머니의 숨진 모습과 부검 현장을 목격하게 되어 그에게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입혔다고 법원에서도 이 점을 감안하여 재판하였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장커우커우의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는 항소했지만 4월 11일에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2019년 7월 17일 장커우커우는 사형을 집행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후 사회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장커우커우가 어머니를 위한 복수를 했기 때문에 이해한다고 하고 적어도 사형은 너무했다고 말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20년 전에 재판 판결이 의심스럽고 장씨 아버지가 실제로 사람을 해친 사람은 둘째 왕부군이라고 말한 데에는 분명 내막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사건은 더욱 드라마틱해졌습니다. 진짜 22년 전의 판결에는 밝힐 수 없는 내막이 있었던 걸까요? 셋째 아들 왕정군은 형 대신 감옥에 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수사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있는 증거로 사건 발생 후 법정에서 진술했을 때 왕정군이 범인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없고 판결 종료 몇 년 후 2001년 장씨 아버지는 항소 준비를 했었는데 항소 서류에는 25만 원의 민사배상과 막내 왕정군의 사형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그때 소송장에 적힌 이름은 왕정군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장씨 아버지는 본인이 한자를 몰라 이름을 잘못 적은 걸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장커우커우가 체포된 후 신문과 재판 과정에서 왕정군이 가족 대신 감옥에 갔다는 얘기를 언급한 적이 없었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막내 왕정군이 장커우커우의 어머니가 숨지게 한 것은 맞다는 얘기입니다. 장커우커우의 사형이 집행됐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왕부군은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죽었다고 해도 억울하게 세상을 뜬 식구들은 되살릴 수 없었으니까 말이죠. 이 사건에는 승자는 없고 오직 슬픔뿐이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게 된 장커우커우는 매우 침착해 보였습니다. 이런 결과를 수천 번, 수만 번 생각했겠죠.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성적으로 자신의 원한을 다루지 못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법을 택하여 결국 법적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